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남이 버린 음식을 가져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수연 씨는 그런 일을 매일 밤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로열 웨딩홀에서 일하는 이수연 씨는 27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웨딩홀에서 뷔페 서비스를 담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수연 씨의 월급은 겨우 180만 원, 거기서 각종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갓 구운 등심 스테이크, 싱싱한 연어회, 고급 디저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수연 씨는 평소처럼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좋은 음식들이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그냥 버리다니. 수연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으로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웨딩홀 앞 벤치에서 추위에 떨며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위에 너덜너덜한 담요를 두르고 손에는 빈 컵을 들고 계셨죠. 수연 씨는 그 할아버지를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 추운 곳에서 혼자. 수연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큰 일회용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들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갈비찜, 부드러운 연어구이,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까지.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듯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남은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규칙 위반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어차피 버릴 음식인데. 수연 씨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포장한 음식을 들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놀란 듯 수연 씨를 올려다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웨딩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계심 섞인 눈으로 수연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오늘 결혼식에서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수연 씨는 음식 포장지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자존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아가씨, 나는 국어라는 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구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음식이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요. 할아버지께서 드셔주시면 오히려 제가 고마울 것 같은데요. 수연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음식을 받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천만에요.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 종종 가져다 드릴게요. 혼자 드시기 힘드시면 주변 분들과 나눠 드셔도 좋고요. 수연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이수연이에요. 수연아. 할아버지는 수연 씨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수연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수연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후로 수연 씨는 거의 매일 밤 남은 음식을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할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가끔씩은 짧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 계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단다. 나도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었는데. 수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연 씨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웨딩홀 곳곳에 설치된 CCTV였죠. 그리고 그 CCTV를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월요일 아침 웨딩홀 관리사무소에서 박성호 부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장은 50살의 중년 남성으로 이 웨딩홀에서 15년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회사의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한 원이라도 더 벌어들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박 부장은 주말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수연 씨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밖으로 가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죠. 이 도둑년이 감히 회사 음식을 훔쳐가다니. 박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박 부장에게는 수연 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직원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늘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게다가 수연 씨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히 의견을 표현하는 편이어서 권위적인 박 부장으로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 과장, 이수연 당장 불러와. 박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별 걱정 없이 웨딩홀에 들어선 수연 씨는 갑작스럽게 사무실로 호출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부장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앉아.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수연 씨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수연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연 씨가 음식을 포장해서 나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박 부장의 목소리는 협박적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음식을 가져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회사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야? 박 부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음식들은 어차피 버릴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팔거나 제가 먹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닥쳐. 변명하지 마. 어차피 버릴 거라고.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박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수연 씨는 참다 못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웨딩홀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할아버지께 음식을 드린 거예요. 버릴 음식으로 굶고 있는 분을 도운 거라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성인이네. 내가 자선사업가야. 박 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너 같은 위선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지금 저를 해고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해고야, 해고. 회사 규칙 어긴 건 명백한 사실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웨딩홀 이미지에도 안 좋을 거 아니야. 고급 웨딩홀에서 직원이 음식을 훔쳐다가 노숙자에게 준다니.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이럴 거예요?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운 것뿐인데. 도움? 그럼 내 돈으로 사서 줘. 회사 돈으로 하지 말고. 박 부장은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정말 버릴 음식이었어요. 아무도 손해본 사람은 없다고요. 손해가 없다고?
내가 그런 선례를 만들면 다른 직원들도 따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해? 이건 원칙의 문제야. 수연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부장의 딱딱한 표정을 보니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시간 안에 내 물건 정리해서 나가.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알겠어. 박 부장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수연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수연 씨는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자신의 작은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수연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규칙을 어긴 건 맞지만 그래도 굶고 있는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는데 동료 직원인 민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괜찮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지영아. 수연 씨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영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말이 안 돼. 버릴 음식으로 좋은 일 한 건데 왜 해고해? 박 부장이 너무하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수연 씨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규칙이야?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민지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박 부장한테 가서 얘기해 볼게. 안 돼, 지영아. 너까지 괜한 일에 휘말리면 어떡해.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게. 수연 씨는 친구를 말렸습니다. 마지막 물건까지 챙긴 수연 씨는 웨딩홀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1년 반 동안 다녔던 직장이었는데 이렇게 쫓겨나듯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수연 씨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그런데 오늘은 일찍 왔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음식을 못 가져다 드릴 것 같아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수연 씨는 그간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내 때문에 수연이가 일자리를 잃다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수연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음식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 내 자존심 때문에 젊은 아가씨가 피해를 봤구나. 할아버지는 자책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비록 일자리는 잃었지만 수연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연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수연아, 너 같은 아이가 어디 있겠니? 정말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연 씨에게는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가 절실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수연 씨는 또다시 할아버지를 도울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수연 씨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시련이 얼마나 혹독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해고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직 활동에 매진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켜고 채용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서빙 경력 1년 반. 성실함. 책임감. 수연 씨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로 쓰려니 자신의 장점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웨딩홀에서 해고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회사 규칙을 어겼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도 좋게 봐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면접은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경력과 퇴사 사유를 묻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규칙을 어겨서 퇴사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최대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버릴 예정이던 음식을 굶고 있는 노숙자분께 드린 일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홍대의 카페였습니다. 젊은 사장은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와, 정말 착하시네요. 요즘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찾기 어려운데.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다른 지원자가 카페 경력이 더 많아서요. 세 번째, 네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력 부족, 나이가 많다. 다른 지원자가 더 적합하다.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수연 씨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나니 고작 30만 원이 남았어요. 다음 달 월세 7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니야? 수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2개와 라면 1봉지, 그리고 거의 떨어져가는 쌀이 전부였어요. 수연 씨는 달걀 하나로 간단히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민지영이었어요. 수연아, 어떻게 지내? 일자리는 구했어.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생각보다 쉽지 않네. 수연 씨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 지금 돈 있어? 지영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조금은. 수연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얼마나 알아서. 내일 만나자. 내가 조금 도움 줄게. 안 돼, 지영아. 너도 힘든 거 알아. 괜찮아, 정말. 하지만 지영이는 강하게 고집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도와주는 거야. 내일 2시에 홍대 입구에서 보자.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초라해서였어요. 이틀 뒤 수연 씨는 명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구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길거리에는 화려한 쇼윈도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만 수연 씨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어요. 한 고급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수연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쇼윈도우 앞에서 우아한 여성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웨딩홀에서 서비스를 받던 고객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 때는 내가 그들에게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고만 있네. 수연 씨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수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수연 씨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상세하게 길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시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려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거라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길 알려드린 건데요. 수연 씨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연 씨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마음씨가 참 곱네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 수연 씨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좋은 일이 있을까? 정말.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날도 수연 씨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2시간을 걸어서 집까지 왔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니 월세 독촉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라는 무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연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벤치에 계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연 씨가 인사했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수연 씨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든 상황인데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눈치를 채셨나 봅니다. 수연아, 혹시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 씨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수연 씨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단다. 내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할아버지.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수연 씨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해고당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수연 씨는 집에서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2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간혹 연락이 와도 조건이 너무 열악하거나 수상한 곳들 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고작 10만 원 남짓. 이번 주 안에 월세를 내지 못하면 정말로 길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수연 씨가 인터폰으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씨 맞으신가요? 잠깐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집까지 찾아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거든요. 죄송한데 어떤 일로 오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웨딩홀에서 일하셨던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래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 수연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웨딩홀 일이라고 하니 혹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문을 열고 나온 수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폰으로 봤을 때도 잘 차려입은 것 같았지만 직접 보니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명품 코트에 고급스러운 핸드백,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품격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씨.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연 씨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편한 옷에 머리도 대충 묶은 상태였거든요. 혹시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라서요. 김서연 씨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수연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집이 좀 작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작은 원룸에 들어선 김서연 씨를 보니 더욱 대조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녀의 모습과 수연 씨의 소박한 집이 너무나 대비되었거든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수연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서연 씨는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 씨, 혹시 웨딩홀에서 노숙자분께 음식을 가져다 드린 일로 해고당하신 게 맞나요? 수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 노숙자분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오히려 수연 씨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있으십니다. 김서연 씨가 안심시켰습니다. 수연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해고당한 후로 할아버지께 음식을 못 가져다 드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김서연 씨는 수연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셨나요? 아, 아직은. 수연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요? 김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어려워요. 이번 주 안에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김서연 씨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할아버지 걱정을 먼저 하시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제가 일자리를 잃은 것도 제 책임이고요. 수연 씨. 김서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연 씨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안이요? 네. 혹시 웨딩홀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신가요? 수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그 일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서연 씨가 잠깐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인수하려는 웨딩홀이 있어요. 거기서 일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정말요? 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급여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먼저 그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어요. 수연 씨와 함께요. 김서연 씨의 말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를요? 왜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건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김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수연 씨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든 놓칠 수 없었어요. 네, 시간 돼요. 그런데 정말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서연 씨가 잠깐 멈춘 후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그동안 겪으신 어려움도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보상이요? 수연 씨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네. 선행을 베푸신 분이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서연 씨의 미소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김서연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왜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려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김서연 씨는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서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저녁에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렇게 해서 수연 씨는 김서연 씨와 함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녁 7시 수연 씨는 김서연 씨와 함께 웨딩홀 앞으로 향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고급 세단을 직접 운전해서 왔는데 수연 씨는 평생 타본 적 없는 럭셔리한 차 안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만 할 거예요.
김서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궁금해서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김서연 씨는 여전히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하신 모습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수연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연 씨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김서연 씨를 보시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수연 씨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김서연 씨가 할아버지의 딸? 이게 무슨... 수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김서연 씨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서연아. 정말 너구나. 내 딸. 내 딸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김서연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 씨는 한 발 물러서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그동안 음식을 갖다 드렸던 그 할아버지가 김서연 씨의 아버지라니.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수연 씨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서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수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서연 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20년 전까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걸 잃으셨죠.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너무 부끄러웠어.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딸 앞에 서겠니? 아버지. 김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 지내신 거였군요. 수연 씨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라지신 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마치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서연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서연그룹이요? 수연 씨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서연그룹 회장입니다. 김서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서연그룹은 한국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화장품, 패션, 식품업계에서 유명한 그 서연그룹의 회장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그동안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죠. 김서연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딸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신문에도 나고.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부끄러웠단다. 성공한 딸에게 거짓골로 나타날 수는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수연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김서연 씨가 수연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바로 수연 씨 덕분이에요. 제가요? 네.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제 회사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편지로요. 김서연 씨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수연 씨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버릴 음식을 가져다 주다가 해고당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아가씨가 얼마나 선량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수연 씨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연아, 나는 아직도 너한테 갈 용기가 없어. 하지만 나에게 선행을 베푼 그 아가씨만큼은 도와줘야겠어. 그 아가씨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니까. 김서연 씨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을 주신 게 바로 수연 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연 씨를 찾아온 거예요. 수연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아, 내가 나한테 해준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단순히 음식을 준 게 아니야.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그 마음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아버지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수연 씨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게 되어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예뻐.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야. 김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늘 수연 씨를 만나보니 알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는지. 그때 김서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가 오늘 드린 제안은 진심이에요. 저희 그룹에서 새로 인수할 웨딩홀에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웨딩홀의 운영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사실상 오너로 일하시는 거죠. 수연 씨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오너라고요? 그게 무슨... 수연 씨께 그동안 겪으신 고생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서연 씨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연 씨 근처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고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수연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김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월세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웨딩홀 오너가 되라는 제안을 받고 있다니. 하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수연 씨의 인생에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수연 씨는 김서연 씨와 함께 서연그룹 본사에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40층 건물의 최고층 회장실에서 믿을 수 없는 서류들을 받아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받는 건가요? 수연 씨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로열 웨딩홀 운영권 이양, 월 기본급 500만 원, 수익금 배당, 그리고 전용 차량과 전용 아파트 제공까지. 김서연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수연 씨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베푸신 선행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수연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수연 씨. 김서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수연 씨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정리하신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김서연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연아, 잘 있었니? 할아버지가 수연 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연 씨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어떻게 불러야 할지.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 너에게는 영원히 그 웨딩홀 앞 벤치의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 같으세요. 수연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것 같아. 하지만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 수연이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단다. 김서연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 테니까. 수연 씨는 펜을 들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수연아.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할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수연 씨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하합니다, 수연 사장님. 김서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수연 씨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 씨는 새롭게 단장된 로열 웨딩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더욱 고급스럽게 리모델링되었고 입구에는 신임 대표 이수연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품격 있는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 민지영도 있었어요. 김서연 씨가 지영이에게도 좋은 자리를 제안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이죠. 수연아. 아니, 사장님. 지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수연이라고 불러.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꾸민 웨딩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김서연 씨,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모두 모였어요. 김서연 씨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수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그리고 선행이 가져다 준 기적을 기념하며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연 씨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내가 잃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줬어. 그리고 나와 딸을 다시 만나게 해줬고.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수연 씨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도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연 씨는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파티가 끝나고 수연 씨는 혼자 웨딩홀을 둘러봤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서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자신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니.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벤치가 보였어요. 이제 그 벤치에는 할아버지 대신 작은 명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행의 시작점이라고 적힌 명판이었죠. 수연 씨는 그 명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언젠가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수연 씨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될 거라는 사실을. 바로 수연 씨를 해고했던 박성호 부장에게 말이죠. 로열 웨딩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입소문을 통해 웨딩홀의 변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선행을 베푼 직원이 사장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화제가 되면서 예약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웨딩홀 앞에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성호 전 부장이었어요. 그는 수연 씨를 해고한 후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수연 씨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박 부장이 너무 냉정했다. 좋은 직원을 잃었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최근 웨딩홀 매출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박 부장은 로열 웨딩홀의 화려한 변화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설마
이수연이 여기서 일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내심으로는 수연 씨가 더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된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나오는 수연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수연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니 설마 박 부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웨딩홀 입구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표 이수연. 박 부장은 그 글자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 씨는 박 부장을 발견하고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수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수연. 너가 여기 대표라고? 박 부장은 당황한 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연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해고한 직원이 불과 몇 주 만에 경쟁 웨딩홀의 사장이 되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박 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 씨는 박 부장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부장님,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연 씨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연. 아니, 사장님. 저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수연 씨는 박 부장을 웨딩홀 안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연 씨가 박 부장 앞에서 쭈뼛거렸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어요. 고급스럽게 꾸며진 사무실에서 수연 씨는 사장 의자에 앉았고 박 부장은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연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은 한참을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그렇게 권위적이던 박 부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뭘 사과하시는 건가요?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선한 일이었는데 저는 규칙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박 부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연 씨는 박 부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실 박 부장이 자신을 해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기회도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장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수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이 자리에 앉자 수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장님도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셨으니까요. 저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박 부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네. 수연 씨가 놀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해고한 후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어요. 직원들이 제게 대놓고 반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사직하게 되었어요. 박 부장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 부장도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일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수연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해고한 사람을 고용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연 씨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가요? 수연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 부장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박 부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기회를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박 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수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부장님이 저를 해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박 부장은 수연 씨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신이 해고했다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부장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 씨는 박 부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복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수연 씨는 할아버지와 김서연 씨에게 박 부장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수연아. 자신을 해고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기회를 준다니.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김서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수연 씨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부장님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졌구나. 다음 날부터 박 부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도 의아해했지만 점차 박 부장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연 씨가 박 부장을 고용한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수연 씨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우리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맞아.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텐데. 민지영도 친구에게 감탄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성인 같아.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수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영아,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박 부장님도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신 것 같고. 실제로 박 부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과 규칙만 중시했지만 이제는 직원들의 복지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웨딩홀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한 달 후 박 부장은 수연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야 진짜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부장님이 변하셨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수연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사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박 부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연 씨는 자신을 해고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웨딩홀의 평판이 급상승하면서 예약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선행을 베푼 직원이 사장이 되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천사 같은 사장. 로열 웨딩홀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의 재회,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수연 씨의 선행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열 웨딩홀이 새롭게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웨딩홀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장 중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 따뜻한 사장님이 있는 곳으로 유명해져서 예약이 석 달 앞까지 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웨딩홀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바로 김서연 회장과 아버지의 정식 재회식이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부녀가 다시 가족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김서연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구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놓쳤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요. 김서연 씨가 위로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수연 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수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도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웨딩홀의 가장 아름다운 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말 따뜻했어요. 수연아, 앞으로 계획이 뭐야?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웨딩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하고 싶고요.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김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수연 씨다워요. 저희 서영그룹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수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감회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인 것 같아. 할아버지가 너무 과찬하세요. 수연 씨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 대부분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너는 달랐어. 진짜 마음으로 나를 대해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수연 씨 같은 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의 감사한 마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계획들까지. 한 달 후 로열 웨딩홀에서는 성대한 개업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웨딩홀 직원들, 서영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수연 씨의 선행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수연 씨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열 웨딩홀 대표 이수연입니다. 수연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웨딩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연 씨는 할아버지와 김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선행의 중요성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수연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웨딩홀을 통해 많은 커플들의 행복한 시작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김서연 회장님과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
특히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박성호 부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박 부장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 같은 사람까지 언급해주는 수연 씨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로열 웨딩홀은 단순히 결혼식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파티가 끝난 후 수연 씨는 할아버지 김서연 씨와 함께 웨딩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그 벤치였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네요. 수연 씨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김서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만약 수연 씨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지 않으셨다면 상상하기도 싫네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 같아.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야. 김서연 씨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 씨는 저희 가족의 은인이면서 동시에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더 많은 선행을 펼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수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어.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수연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자신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자신도 진짜 가족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로열 웨딩홀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수연 씨 자신의 결혼식이었어요. 신랑은 웨딩홀 단골 고객의 소개로 만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수연 씨를 아버지 대신 버질로드로 안내해준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주례는 김서연 씨가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연 씨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내 인생의 천사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작은 선행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세 사람 모두의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할아버지는 딸과 재회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김서연 씨는 20년 만에 아버지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선행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수연 씨처럼 그 작은 선행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르니까요.